한 여자를 향한 4명의 남자들이 결국 한 남자의 진심을 시험하기 시작했다. 그 남자, 한동석 회장은 과연 이 가족의 사랑을 모두 견딜 수 있을까? 한동석의 사무실에 오천수, 오범수, 오흥수, 오강수가 일제히 등장했다.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무거운 말도 날선 기색도 없었다. 오히려 미소와 장난기가 가득했다. 오천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회장님,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저희 형수님 얻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오범수는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테스트 계획서입니다. 저희 형수님을 모셔가기 위한 인증 절차라고나 할까요? 아무나 형수님 곁에 있을 순 없잖아요. 그 종이엔 일정표가 적혀 있었다. 1술도가 체력 테스트, 2 등산 체력 확인, 3 회장님과 형수, 사돈어른 건강검진, 4 형수님 최애 음식 마치기. 남자는 힘 우선 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아직 체력 확인도 못했잖아요. 한동석은 웃음을 터뜨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마광숙 씨를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직접 보여드리죠. 한동석 회장은 1대1 개인 PT를 시작했다. 시동생들의 진심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큰형 오장수가 일찍 세상을 떠나면서 혼자 남게 된 형수. 그 형수에게 찾아온 또 다른 인연은 부디 건강하고 오래도록 행복하길 바라기 때문이었다. 며칠 후 독수리 형제들과 한동석 회장은 새벽같이 모여 등산길에 올랐다. 오천수는 능청스럽게 말했다. 간단한 편 도 3시간 반 코스입니다. 하산할 때는 근처 막국수집에서 형수님 최애 메뉴가 뭔지도 물어볼 거예요. 오강수는 뒤따라오면서 체력이 형편없으시면 형수님하고 매주 재래시장 장보기 힘드실 겁니다. 참고로 장바구니 무게가 어마어마해요. 한동석은 숨을 헐떡이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중간중간 형제들이 슬쩍 건지는 마광숙과 관련된 문제도 척척 맞췄다. 광숙 씨는 매운 걸 좋아하지만 국물은 꼭 순한 걸로 시키죠. 예전에 위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정도면 태력 테스트는 통과 아닌가요? 오천수는 아직 건강검진이 남았습니다. 형수님이 힘들게 일하시느라 정기검진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이번 기회에 사돈어른까지 모시고 같이 가시죠. 회장님이 주선하세요. 이틀 후 건강검진 센터에는 한동석과 마광숙 공주실은 멋쩍은 듯 웃으며 말했다. 한 회장님이랑 광숙이 너만 받으면 될 텐데 나까지 검진을 받네. 마광숙은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있어야 완전한 가족이지. 도련님들이 회장님하고 나 응원해주는 것도 엄마가 같이 있어줬기 때문이에요. 공주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광숙이 아버지를 잃고 두 모녀가 세상을 버티던 날들. 그 외로움이 너무 깊었기에 지금 이 감동이 더 크게 느껴졌다. 공주실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따뜻한 사돈 총각들이 있다는 게 고맙다. 우리 광숙이가 진짜 가족을 만났구나. 가슴 한켠이 찡해졌다. 한편 술도가 인근의 편의점에는 강소영이 난입했다. 문미순이 계산을 하던 와중에 강소영은 물건을 밀쳐내며 소리쳤다. 여기 다른 사람 없어요? 남의 남편 훔친 사람한테 물건 사기 싫은데요? 문미수는 얼굴빛 하나 안 바뀐 채 말했다. 말씀 똑바로 하세요. 당신이 이혼 안 한 건 우리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당신이 먼저 떠난 사람이에요. 강소영은 흥분하며 상품 진열대를 걷어찼고 결국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문미수는 끝까지 침착하게 대처했고 소식을 듣고 온 천수는 미순을 살피고 강소영에게 경고했다. 강소영, 더 이상 이런 식으로 굴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하지만 천하의 강소영이 이대로 끝낼 것 같지는 않았다. 한편 뺨에 떨어진 와인 방울보다 오흥수의 눈에서 떨어진 자존심이 더 쓰라린 며칠 밤이었다. 하지만 그 쓰라림도 잠시 옥구나. 너 없인 못 살겠어. 결국 다시 찾아왔다. 미용실 문 앞에서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미용실 예약은 안 했는데요. 마음 예약 좀 받아줄 수 있습니까? 지옥부는 거울을 닦던 손을 멈췄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녀는 문득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하고 있네. 내 속을 이렇게 뒤집고. 흥수는 그 말이 욕인지 애정인지 모른 채 어설프게 웃었다. 지옥부는 고개를 돌린 채 작게 말했다. 2번 다시 그런 말로 밀어내기만 해봐요. 그땐 와인 말고 파마약 부을 거니까. 그녀의 말에 흥수는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안도의 기색이 스며 있었다. 서툴지만 진심은 결국 닿는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는 중이었다. 한편 공주실과 마광숙은 그 소식을 듣고 있었다. 공주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다. 흥수 사도는 어쩜 저리도 순진한지 몰라. 고백 한번 하다 쫓겨나고
마광숙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말했다. 근데 엄마, 흥수 도련님 마음은 진심이에요. 너무 멋진 고백은 못해도 그 서툰 진심이 또 감동이잖아. 공주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오범수와 독고세리가 마주 앉은 카페 테이블에는 한 통의 우편물이 놓여 있었다. 학생과 교수의 부적절한 동거. 순간 그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독고세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때문에 죄송해요. 범수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 너 때문 아니야. 나영은이야. 한이를 데려가려는 명분을 만들고 있는 거야. 너를 무너뜨려야 재판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며칠 후 독고탁은 세리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다. 한이, 내 딸 아니지? 그러면 왜 그 아이를 키우고 있냐? 정의감인가? 아니면 범수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냐? 애미는 제 자식을 버리고 다른 남의 자식을 기르고 있고 잘 돌아간다. 세리는 독고탁의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 말이 상처였지만 그녀는 오히려 마음을 다잡았다. 나는 한이를 진짜로 사랑하니까. 그런데 아빠가 한 말, 제 자식을 버렸다고? 누가? 세리는 아빠 독고탁의 말이 내심 맘에 걸렸다. 그날 밤 마광숙은 한 회장과 함께 조용히 차를 마시면서 말했다. 우리 식구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해요. 마광숙은 말했다. 엄마랑 단둘이 있을 땐 세상이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아졌어요. 나 덜 외롭고 덜 무서워요. 그리고 마광숙은 한동석의 손을 살짝 잡았다. 회장님, 아니 이제 그냥 당신이라 부를게요. 당신이 우리 식구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누군가 편의점 근처에서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다. 편의점 여주인, 불륜 증거 확보. 사진엔 문미순과 천수의 다정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파일이 강소영의 손에 전송되었다. 독고탁은 그날 저녁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창밖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다. 장미애가 강수의 친모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머릿속에서 온갖 감정이 뒤엉켜 터졌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어쩌면 질투. 그래, 이렇게까지 숨기며 살았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나. 마침내 전화번호부를 눌러 오강수 세 글자를 찾았다.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에 망설임은 없었다. 강수야, 나다. 독고탁 회장. 강수는 의외라는 듯 통화를 받았다. 회장님, 웬일이세요? 독고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얼마 전에 드디어 내 엄마가 누군지 의원이 알게 됐는데 솔깃하지? 당사자는 알아야지. 누군지 궁금하지? 아주 놀랄 거다. 독고탁은 정성껏 준비한 DNA 감정 결과를 들고 오강수를 불러냈다. 계산된 듯 무표정한 얼굴로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게 너랑 장미의 사이 결과다. 이제는 알아야 하지 않겠냐? 오강수는 봉투를 받지도 않고 그를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독고탁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어요. 장미의 여사님 아니, 그분이 자꾸 저를 챙기는 게 단순한 애정 이상이었어요. 확신이 들자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독고탁은 순간 숨을 들이마셨다. 그러니까 너희 둘은 이미 서로 다 알고 있었던 거냐? 오강수는 그의 분노를 피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죄송합니다. 숨긴 건 아니었지만 말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날 우습게 만들어 장미애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 여자, 그만하세요. 오강수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올라갔다. 그분은 제 어머니입니다. 지금도 회장님 아내이고요. 제 앞에서 제 어머니에 대한 모욕은 참지 않겠습니다. 독고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씩씩거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든 다시 보여줄 테니까. 그날 밤 오강수는 집으로 돌아온 뒤 거실에 앉아 긴 한숨을 쉬었다. 생각보다 복잡했다.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묘하게 쓸쓸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핸드폰을 꺼내 장미애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사님, 잠깐 시간 괜찮으신가요? 조심스럽게 꺼낸 호칭에 장미애는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응. 강수 씨 무슨 일이 있어요? 오강수는 편의점 근처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마주 앉은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장미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독고탁이 너한테 그 얘기했구나. 네, 저한테 직접 확인시켜 주셨어요. 근데 오강수는 눈을 맞추며 말했다. 어머니,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장미애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걸 언제부터? 아주 오래전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시는 행동들을 보고 점점 확신이 들었죠. 그래서 그날 식당에서 숟가락 함께 쓰던 날, 그게 회장님의 DNA 검사용이었단 것도 이미 눈치챘어요.
장미애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숨을 내쉬었다. 나는 너한테 직접 말하고 싶었어. 그걸 남편이 먼저 알게 될까봐 무서워서 너무 늦었을까봐 겁났는데 어머니가 직접 말해주셨다면 아마 더 아팠을 거예요. 지금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도망치지 않아도 되니까요. 장미애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너한테 정말 미안한 엄마야. 너한테 제대로 해준 것도 없고 오히려 멀리하고 숨기기만 했는데 너는 이렇게 자라서 나한테 와줬구나. 오강수는 조용히 장미애의 손등을 잡았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지 마세요. 어머니도요. 그 짧은 한마디에 장미애는 오래 쌓아뒀던 죄책감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독고탁은 혼자 집 안을 거닐며 분노를 사귀고 있었다. 결국 나만 진실을 몰랐던 거야? 날 지우고 저렇게 또 가족이 돼? 장미애, 오강수. 다음날 독고탁은 어떤 결심이라도 굳힌 듯 다시 서류 뭉치를 챙기고 나섰다. 그리고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단했다. 과연 이 고리 깊은 관계의 균열은 다시 봉합될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부터 더 큰 균열이 시작되는 걸까?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여러분 생각도 궁금해지는데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의 생명줄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살포시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